2025 EBS 농특강 문학에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영은 1921년에서 1968년에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68년에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연대가 되게, 이걸 이제 생몰연대라고 그러죠. 근데 태어나서 이제 돌아가신 날 거를 생몰연대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해방이 45년, 1945년에 됐기 때문에 이분은 일제강점기랑은 관계가 없는 시인이라는 의미죠. 네, 그래서 이분이 주로 활동하신 시기가 50년대하고 60년대인데, 그때는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승만 독재 정권 시절이고요. 50년대는 60년대는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답답한 시절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인으로서의 이제 김수영은 시의 주제가 뭐가 되냐면 자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독재이기 때문에 독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뭐를 쟁취하고 싶죠? 자유를 쟁취하고 싶죠. 그래서 이게 이분의 시적 경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 시인은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가. 그것은 당연히 그 시인이 살아간 그런 그 당시의 시대 현실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문학을 감상할 때 그 반영론이 중요한 겁니다. 감상의 관점에서 여러분 아시죠? 네. 모르시면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목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니까 이분이 그날 뭐 가족들하고 외식을 했거나 뭐 그랬겠지. 그러니까 놀러 갔겠지, 그죠? 네. 고궁을 나오면서.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외식을 했을 텐데 거기서 느낀 겁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이 조그만 일은 뭔가 본질적이지 않은 거, 비본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거죠. 네, 부정적인 거. 이거는. 자,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왕궁의 음탕 전부 다 부정적인 거죠.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이건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분개한다는 거예요.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여기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죠? 시인이 욕을 썼어요, 시에다가. 굉장히 드문 경우, 이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욕에 대해서도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욕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느냐. 이런 속물적인 설렁탕집 주인을 비판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선택지로 이제 함정을 파놓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욕을 하게 되면 뭐 본인이야 시원한 맛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봐요. 굉장히 아주 비속한, 그죠? 네, 인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김수영이 노린 효과가 뭐 당연히 그 설렁탕집 주인을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속하고 비루한 인간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김수영이 후배 시인들한테 굉장히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시를 쓰면서 자신에 대해서 가차없는 비판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보통 시인들은. 근데 김수영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김수영이 존경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이거 언론의 자유는 중요한 거겠죠. 긍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거. 그죠? 우리가 월남이라고 하는 게 베트남전인데, 이게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거의 10년 정도에 이제 있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파병 요청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제 파병을 가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상을 당하시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그런 걸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달러를 벌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부응을 했다, 부응에 이바지했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젊은 청년들이 희생한 거니까, 가서 가장 중요한 목숨을 잃은 거고,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 후에도 계속 고엽제 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 가정도 많이 결단이 났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식인이라면 당연히 그런 전쟁이라든가 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런 자유, 이거 긍정적인 거죠. 그런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 거. 이것도 역시 사소한 겁니다. 야경꾼은 이제 방범대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밤에 이제 이렇게 순찰 돌면서 안전을 돌보던 분이죠. 이 당시에.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방범비를 따로따로 받으러 다녔나 봐.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잘 안 주는 거지, 이 사람이. 참 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큰 일 같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못하고, 그런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만 집착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갈아놓여 있었다. 이거죠. 자라놓여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완전히 자기한테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이렇게 찌질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요. 이제 자기의 찌질함을. 자, 부산의 포로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들이 너스는 간호사죠?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그러니까 간호사들 옆에서 이제 이렇게 놀렸다는 건데, 당시에 이제 김수영은 연세대학교도 다녔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런 데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도 자기는 그런 게 두려웠겠죠, 당연히. 예. 이분은 북한군의 종군 작가로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탈출을 하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동영상 찍을 때 이게 시간을 저는 굉장히 짧게 여러분들 피곤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여유 있게. 예, 우리 학원 수업에서처럼.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더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이제 부산 포로수용소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있을 때 자기 회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굉장히 뭐 했다? 좀 찌질했다.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이제 거지나 개키고 있었다. 이제 간호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보잘것없다는 거죠. 자기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게.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에, 이건 물론 아들이겠죠. 애놈에 투정해진다. 옛날에 우리는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면 머리에 피도 안 말랐다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어리다 하고 이제 약간 이렇게 낮춰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이가 이제 뭐 사달라고 계속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 시인이 뭔가 집중해서 시를 써야 되는데 아들이 계속 뭐 사달라, 아이스크림 사달라, 과자 사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질 수밖에 없는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그래서 뭔가 이때가 가을이었겠지. 그래서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아이하고 이제 아이 뭐 사주고 이렇게 걸어오면서 느꼈겠지 않겠어요, 김수영이?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이 사람이 바라는 건 절정이죠. 이 절정은 위에 나와 있는 그 자유를 이행하는 거죠. 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가치 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치 있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래서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비켜서 있는 건 나쁜 거죠. 절정에서 벗어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자기도 알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이발쟁이는 자기가 돈 주고 깎는 거니까 약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발쟁이한테는 막 화풀이 하겠지. 근데 땅 주인한테는 못해요. 왜? 땅 주인은 이 당시 이제 김수영네 가게가 뭐 하고 있었냐면은 그걸 했거든요. 양계장을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하고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다 양계장을 했는데, 땅 빌려서 이제 양계 다 키우는 거니까. 지금 서강대학교 근처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땅 주인한테는 함부로 못 하잖아. 화내고 그랬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힘 있는 자에게는 반항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항을 하는데 약자한테는 하고 강자한테는 못 한다는 거예요. 구청 직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게 했죠, 이거. 센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센 사람들. 그리고 이발쟁이라든가 그죠? 구청 직원, 동해 직원 여기까지 다 센 사람들이고, 이발쟁이하고 야경꾼은 이거는 약자란 말이에요. 야경꾼은.
방범비 좀 주세요. 뭐 이러니까 계속 돌려보내는 거지, 없다고. 그래서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냐, 1원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모래야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그러니까 자기가 모래처럼, 모래처럼, 바람처럼, 먼지처럼, 풀처럼 작고 왜소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얼만큼 작으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슨 태도를 보이냐면 자조적 태도를 보이는 거다. 그럼 자조가 뭐냐? 자조는 스스로를 뭐 하는 거예요? 네. 비판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비웃는 거예요. 조가 여러분 조롱하는 거니까 스스로를 비웃는 거다. 그래서 정말 얼만큼 작으냐. 그래서 요것이 뭔가 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여운을 주는 거죠. 네. 자기 어떤 자조적인 의식 이런 것들에 여운을 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